자, 이번 시간 절연체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연체의 분류는 회복 능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회복 능력에 따라서 자기 회복 성능을 갖는 절연체가 있고, 자기 회복을 하지 못하는 비자기 회복 절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복 절연체는 셀프 리스토링 인설레이션이라 하고, 비자기 회복 절연체 같은 경우에 논 셀프 리스토링 인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서는 익스터널 인설레이션이 있고, 인터널 인설레이션이 있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른 절연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허나 회복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회복 절연체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BIL 혹은 BSL 이 친구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자기 회복 절연체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방식을 써서 BIL 또는 BSL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우리 스태티스티컬 한 방식이라 하고, 이 친구를 컨벤셔널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절연체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마지막에 왜 절연체를 구분할까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회복 절연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회복 절연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연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 그리고 SF6 가스, 애자, 그 다음 부싱 실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압기 부싱 같은 경우에 이러한 모양을 갖죠. 그리고 겉에 우리 뭘로 되어 있습니까? 포르세린이라고 해서 도자기, 자기로 절연이 되어 있죠. 이 친구를 부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 안에 있는 도체를 부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자기 회복 절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기 회복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연체가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전기, 변압기, 부싱. 여기서 부싱이라고 하면 이러한 모양의 부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도체 있죠. 얘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폐 장치가 있겠죠. 그리고 외부 절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공기와 접촉하는 절연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가공 성전 선로에 보시면은 애자 있죠. 그리고 부싱 실드, 얘는 보통 주상 변압기, 전주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변압기가. 그러면 위에 이렇게 생겨먹은 변압기 부싱이 있죠. 얘 전체를 부싱이라고 보면 겉에 있는 부싱 실드가 외부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절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고체, 액체, 기체류의 절연체를 말하죠. 그래서 변압기 보시면 안에 절연유가 이렇게 있죠. 기름이. 이 기름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내부 절연체라죠. 변압기 절연유도 일종의 자기 회복 절연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GIS, 가스 절연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절연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SF6 가스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대기 환경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액체, 기체류의 절연체가 되겠죠. 예시로 절연유, SF6 가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회전기, 변압기,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 도체 부싱, 그리고 스위치 기어, 이런 것들을 절연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은 절연체는 아니지만 비자기 회복 절연체로 간주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비자기 회복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연체가 아닌 친구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 차단기를 보시면 이렇게 통에 오일이 있을 거고 안에 차단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 차단기 자체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비자기 회복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단기는 공기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절연체로 볼 수 있는 거죠? 내부 절연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 부싱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런 모양이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도체를 의미합니다. 이 도체는 이러한 자기 성분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기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절연체라고 볼 수 있고 비자기 회복 절연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안에 있는 도체가 절연 성능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자기로 둘러쌀 필요가 없는 거죠. 변압기 권선이 있습니다. 뭐 변압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친구 자체도 당연히 공기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절연체죠.
그리고 당연히 자 비자기 회복 절연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상변압기 부싱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이라고 하면 우리 자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공기가 맞닿아 있죠. 그래서 외부 절연체라 하고 자기 회복 성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이 내습해도 어지간하면은 다 견뎌내는 친구들을 의미하죠. 자 가공 송전선로 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공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부 절연체를 하고 자 자기 회복 성능을 갖고 있죠. GIS에서 쓰는 자 SF6 가스가 있습니다. 내부 절연체죠. 그리고 SF6는 자기 회복 성능이 아주 뛰어난 친구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절연체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회복 능력이 있는 절연체는 통계적 혹은 자 확률적인 접근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절연 협조를 할 때 수회 임펄스 전압을 가합니다. 혹은 수십 회를 가하죠. 확률상 얼마나 섬락하는지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인 접근 방법에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델 보이시죠? 얘를 자 초창기에 이러한 방식을 써서 BIL 또는 자 BSL을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CFO라고 있죠. 이 전압은 50% 섬락 전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자 같은 경우에 자 50% 섬락 전압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플래시 오버의 확률이 어떻게 된다? 점점 높아져서 어떤 특정 값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무조건 섬락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확률 함수를 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IEC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함수들을 어느 세월에 다 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 그래프 보이시죠? 요 그래프가 요 친구입니다. 그리고 과전압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죠. 요렇게요. 1번과 2번을 곱한 친구를 자 이렇게 구해서 절연 협조를 한다라는 거죠. 보통 논문 같은 데서도 많이 보면은 이 방식보다는 자 요 방식을 아직도 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요. 회복 능력이 없는 절연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변압기가 있겠죠. 자 수의 임펄스를 가할 수 있나요? 자 절연체도 아닌 친구한테 수의 임펄스를 가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수십 번 임펄스 전압을 가할 수가 없으므로 자 한 번 내지 한 두 번 정도를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kV에서 섬락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100kV에서 자 0%의 확률과 자 100%의 확률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자 간주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자 TR BIL이 자 100이다. 100kV다. 그러면 자 피레기 제한 전압을 약 80kV 정도로 자 맞춰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절연 협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을 자 컨벤셔널 자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회복 능력이 없는 절연체 같은 경우에 BIL 자 BSL 실험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 피레기 제한 전압을 낮춰서 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낮춰가지고 피보호 기기에 가해지는 이상 전압 값을 낮추고 얘를 자 일정 값 이상 자 높이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 능력이 있는 절연체 중에 자 대표적인 친구가 애자죠. 자 여기에도 피레기를 달죠. 자 이 친구를 송전 선로용 피레기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애자가 이렇게 있으면 피레기를 옆에 달아가지고 섬락이 애자에 발생하지 않고 피레기 쪽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바이패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애자가 이상 전압을 맞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진 않죠. 하지만 애자가 한번 고장 나면은 그 갈아 끼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송전선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로용 피레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이패스를 시키는 거고, TR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상 전압을 제대로 맞아버리면은 회복 능력이 없죠. 그래서 피레기를 자 최대한 전단에 붙여서 짓는다라는 거. 자 약간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말이 길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